당신은 오늘 누구와 자신을 비교했습니까? 동료의 승진 소식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몸, 말투, 인맥 숫자, 성과였습니다. 화면을 닫은 뒤에도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아직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는가? 나는 왜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비교는 현대인의 가장 조용한 중독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줄을 섭니다. 연봉 앞에 줄을 서고, 평판 앞에 줄을 서고, 나이 앞에 줄을 섭니다. 삶은 각자의 길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의 순위표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더 불안해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삶은 더 작아집니다. 이번 이야기는 리언 페스팅거와 에픽테토스입니다. 한 사람은 인간이 왜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을 재는지 설명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타인의 판단이 왜 내 영혼의 주인이 될 수 없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페스팅거는 비교가 인간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비교의 세계 밖에서도 자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가? 페스팅거는 사회심리학자였습니다. 그가 본 인간은 혼자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변을 봅니다. 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을 봅니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 남을 봅니다. 내 선택이 부끄러운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남을 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내면만으로는 충분한 기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표정과 성취와 실패를 거울처럼 사용합니다. 그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인간 마음의 숨은 기준을 밝혀내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합리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자주 타인에게 기댄 채 자신을 해석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주변 사람이 더 잘하면 갑자기 초라해지는가? 왜 아무 문제 없던 삶이 비교 대상 하나 때문에 부족한 삶으로 바뀌는가? 왜 사람은 진실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판단을 더 편안하게 여길 때가 있는가? 페스팅거는 이런 질문을 개인의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마음의 구조로 보았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시대의 공기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사회는 개인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기준 안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이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직업, 소비, 계층, 지식, 신념까지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개인주의가 커졌지만 내면에서는 타인의 눈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페스팅거는 그 눈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둔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존재가 내 판단 체계 안으로 들어와 나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통해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 문장은 차갑지만 삶 속에서는 뜨겁게 작동합니다. 입사 동기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같은 업계의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완전히 먼 사람보다 나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공은 가능한 미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해냈다면 나는 왜 못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아주 쉽게 갉아먹습니다. 페스팅거가 보여준 장면은 거대한 실험실보다 일상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옳은지 확인하려고 주변의 반응을 살핍니다. 혼자 있을 때는 확신했던 생각도 집단 안에서는 흔들립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보다 마음의 균형이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지 부조화의 세계입니다.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한 일이 어긋날 때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석을 바꿉니다. 비교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의 내가 멀어 보일 때 우리는 타인을 보며 불편을 키우거나 줄입니다. 페스팅거의 성취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혼자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해석하는 존재임을 날카롭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내부 기준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을 빌려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단순히 버리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이미 마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교가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비교가 내 삶의 마지막 판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통찰에는 균열도 있습니다. 비교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를 알면서도 계속 흔들립니다. 알고리즘이 나를 붙잡는 것을 알면서도 화면을 넘깁니다. 승진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동료의 승진 앞에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남의 삶은 편집된 장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삶의 원본을 싫어합니다. 페스팅거의 세계는 우리에게 거울을 줍니다. 하지만 그 거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다른 질문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전문직 시청자에게 페스팅거는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성과가 숫자로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봉, 직함, 고객, 팔로워, 평점, 프로젝트, 학벌, 자산, 네트워크. 비교의 재료는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동기를 주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고 자극을 받습니다. 더 배우고, 더 준비하고, 더 정교해집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어느 순간 자기 혐오로 변합니다. 그때 비교는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감옥이 됩니다. 페스팅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알지만 그 거울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자신을 잃는다. 이제 에픽테토스를 봅니다. 그는 철학자이기 전에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삶의 조건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명령은 바깥에서 왔습니다. 평판도, 안전도, 미래도 자기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 속에서 그는 가장 강한 자유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는 바깥의 허락이 아니라 내 판단의 질서에서 시작된다는 언어였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붙잡은 핵심 욕망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주권을 얻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빼앗아도 마지막 판단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힘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무엇을 내 힘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가였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주 엄격한 훈련입니다. 타인의 인정, 명성, 몸의 조건, 재산, 지위, 결과. 이 많은 것은 내 뜻대로 완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내가 동의하는 방식, 이것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강해진 이유는 그의 삶 자체에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외부 조건은 언제나 불안정했습니다. 칭찬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은 언제든 폭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몸에 자유가 없을 때 사람은 두 가지 길 앞에 섭니다. 외부의 판단을 완전히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작게 만들거나 외부가 닿지 못하는 마지막 자리를 찾아내거나 에픽테토스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작은 왕국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 왕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마음대로 침입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이 욕망은 가르침의 형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먼저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비교는 대부분 이 구분을 흐립니다. 남의 평판을 내 과제처럼 붙잡습니다. 남의 속도를 내 실패처럼 해석합니다. 남의 박수를 내 존재의 증거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외부로 끌려갑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끌림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타인의 성공은 타인의 영역입니다. 타인의 판단도 타인의 영역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 앞에서 어떤 판단을 선택할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성취는 비교의 반대편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유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자유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교의 경기장 자체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자유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높은가 낮은가? 나는 뒤처졌는가 앞섰는가? 나는 충분히 인정받았는가? 이 질문들이 마음을 점령할 때 에픽테토스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의 판단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지금 내가 붙잡은 것은 내 힘 안에 있는가? 나는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품격을 지키고 있는가? 그런데 에픽테토스의 길에도 균열은 있습니다. 외부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때로 냉정하게 들립니다. 인간은 완전히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잘못 읽으면 타인의 고통을 너무 쉽게 개인의 태도 문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나 구조적 모욕 앞에서 그저 내 판단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섬세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는 고통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내 영혼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의 시청자에게 에픽테토스는 불편하지만 필요한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 지표를 관리합니다. 평가표, 고객 반응, 상사의 말, 시장의 순위, 사람들의 시선. 이것들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간 전체를 결정하게 만들면 삶은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아침에 받은 메시지 하나가 하루 전체를 망칩니다.
회의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자기 가치를 흔듭니다. 친구의 성취 하나가 내 지난 시간을 실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때 에픽테토스는 묻습니다. 그것은 정말 네 것인가? 그 판단에 동의한 사람은 누구인가? 너는 지금 바깥 사건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건에 붙인 내 해석을 보고 있는가? 에픽테토스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순위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자기 판단의 주인이 된다. 이제 두 사람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페스팅거는 비교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라고 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비교가 자연스럽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둘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페스팅거는 거울을 설명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그 거울에서 물러나는 훈련을 말합니다. 페스팅거는 우리가 왜 타인을 보는지 알려줍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을 본 뒤에도 어떻게 자기 자리에 남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둘의 차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페스팅거에게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에픽테토스에게 인간은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외부 조건은 마음을 건드릴 수 있지만 그 조건에 어떤 의미를 줄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명의 철학입니다. 다른 하나는 훈련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야 합니다. 페스팅거 베이지 없이 에픽테토스만 있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은 현실을 모르는 조언이 됩니다. 비교는 인간에게 거의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반대로 에픽테토스 없이 페스팅거만 있으면 우리는 비교의 구조를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존재라고 말하며 거울 앞에 계속 서 있게 됩니다. 분석은 필요하지만 분석만으로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비교에는 배움의 얼굴과 소멸의 얼굴이 함께 있습니다. 남을 보며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보며 내 삶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비교에는 언제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칼처럼 나를 자를 수도 있고 불씨처럼 나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순간을 읽는 일입니다. 그때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천천히 보는 일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이 닮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의 결핍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사람입니까? 그 비교는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멈추게 합니까? 더 배우게 합니까? 아니면 이미 살아온 시간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비교는 언제나 대상보다 기준을 드러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유난히 아프다면 그 성공 안에는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돈이 아프다면 안정과 자유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직함이 아프다면 인정과 영향력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아프다면 사랑받고 싶다는 오래된 욕망이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다면 통제감과 젊음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교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비교는 때로 내 욕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다만 그 욕망을 남의 얼굴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오늘 밤 하나만 해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비교 하나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문장을 씁니다. 첫째,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흔들렸는가? 둘째, 그 중에서 실제로 내 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페스팅거와 에픽테토스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비교가 왜 일어났는지 봅니다. 그 다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만 남깁니다. 남의 속도는 지울 수 없습니다. 남의 성취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훈련, 오늘의 태도, 오늘의 선택은 내 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배웁니다. 서로를 보며 상처받습니다. 서로를 보며 자신을 다시 씁니다. 그러나 비교가 일어난다는 사실과 비교가 나를 통치한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비교는 마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좌에 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페스팅거는 말합니다. 당신이 남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것은 인간 마음의 오래된 방식이라고.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남을 본 뒤 무엇에 동의할지는 당신에게 남아 있다고. 외부의 눈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마지막 서명은 당신이 한다고.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자유를 배웁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자유입니다. 클로징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언제부터 당신 안에 들어왔습니까? 부모의 기대였습니까? 동기의 성취였습니까? 업계의 속도였습니까? 사회의 나이표였습니까? 혹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은 채 오래 들고 다닌 두려움이었습니까? 우리는 자주 자기 목표라고 믿는 것을 살지만 사실은 남의 시선이 남긴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추는 일은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저자를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은 남보다 늦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뒤처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당신의 전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삶은 하나의 순위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지표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속도, 당신의 책임, 당신의 회복, 당신의 침묵, 당신의 선택은 화면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비교의 거울 앞에 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거울을 깨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바라보지 마십시오. 잠시 보고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오늘의 한 가지 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지키고 싶은 태도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비교는 당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까지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은 남의 빛에 비친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판단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